갑니다. 우리 양자기는요, 파동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이 약하다는 것은 기능이 약하다. 노화가 시작이 되었다, 퇴화가 되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기능이 약하면 파동이 약하게 측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기능이 약하다, 위기능의 파동이 약하게 측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요? 파동이 큰 거죠. 예를 들어서 혈압이 높다, 혈당이 높다, 콜레스테롤 그 수치가 높다. 이럴 때는 파동이 크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파동으로 나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건데요. 많이 주의해야 할 것이랑 아건강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요. 많이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금 병원 가서 측정을 해도 약을 드시거나 뭔가를 취하세요라고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건강은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건강에서 질병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질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 그 임계점을 내가 참고할 수 있는 참고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건강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많이 주의해야 할 것은 주로 뭐가 나왔죠? 뼈밀도, 칼슘, 미량원소, 칼슘. 이부분은 지금 제일 필요한 거 1순위가 뭐예요? 칼슘이겠죠. 칼슘이 부족해서 어떤 질병이 왔는지, 어떤 부분이 조심해야 되는지를 우리 한번 주의 깊게 볼게요. 자, 우리 1번 혈류순환계를 들어가 볼게요. 혈류순환계를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 먼저 고객에게는요, 요 컬러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초록색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 향은 대표님이 너무 잘 얘기했어요. 아주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갔을 때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동이 약하다, 기능이 약하다, 데이터가 약하다. 자, 왼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다 좋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초록색 있는 것이 아주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 왼쪽으로 갔다는 건요, 단계별로 있어요. 파랑색, 노란색, 빨간색, 신호등처럼 똑같은 거죠. 자, 우리 파랑색은 1단계, 2단계는 노란색. 주의하세요. 빨강동은 위험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다.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다. 칼라로 내가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고객님들한테도 이렇게 칼라를 보는 방법을 알려줘야 요 부분을 볼 때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보고 재미있게 봐요. 내가 지금 노란색 오른쪽으로 주의 경고등을 받은 게 뭐예요? 노란색인데 혈액, 콜레스테롤, 혈액 지질 이 세 가지네.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세 가지는 혈액을 얘기하는 건데요. 혈액이 모두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혈액이 이렇게 경고를 받는 데는 이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기 스스로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혈액이 이렇게 끈적거리고 탁한지를 본인 스스로 답을 찾게끔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당신은 물이 적어서 물을 많이 먹어야 해요. 칼슘이 부족해서 칼슘을 먹어야 해요. 이렇게 명령을 하거나 권유를 하면 강제를 받는 느낌이에요. 본인 스스로 답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2,500원짜리 책자 제가 지금 손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혈액 점도를 한번 가볼게요. 혈액 점도에 있어서 혈액 점도가 올라가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2단계에 왔어요. 2단계에서 내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혈액이 탁함 이렇게 나왔겠죠. 제가 지금 없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기억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액이 탁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혈액 점도를 얘기할 때는요. 이 두 가지만 찝어주시면 돼요.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찝어주세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물. 물이 왜 필요할까? 혈액의 95% 이상, 95% 이상이 다 물인데 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혈액이 탁할 수밖에 없어요. 끈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혹시 평소에 물을 많이 드신가요? 어,
가만히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많이 먹진 않죠. 저는 물을 싫어하고요. 물을 먹기 싫어하고요. 보통 대답은 다 이래요. 바빠서 물을 못 먹고요. 저는 물을 먹는 게 너무 싫고요. 물을 먹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물이 먹기 싫고요. 물을 자기가 먹지 못하는 등등등등등을 꼭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은 분명히 PM을 먹고 좋아져야 되는데 물을 안 먹으면 답이 없어요. PM 주스도 물에 타서 먹어야 되고요. PM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물도 또 충분한 섭취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분한테 물의 중요성을 내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혈액의 95%가 물인데 내가 물을 먹지 않으면 혈액은 탁할 수밖에 없죠. PM 주스 다 안 먹어도 물은 잘 먹어야 돼요. 왜? 혈액이 탁하지 않으려면 물이 1순위예요. 진짜 그래요. PM보다 더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칼슘이 들어가 있어요. 칼슘이 부족하면 혈액이 탁할 수 있다. 우리 한번 칼슘을 볼까요? 칼슘은 15번에 있습니다. 어머, 칼슘이 빨간색이네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해서 혈액이 혈액 점도가 이렇게 노란색이었네요.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내가 개선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물을 많이 먹고요. 그 다음 칼슘을 충분히 보충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봤을 때 이분은 내가 칼슘이 부족하구나. 칼슘이 부족해서 내가 혈액에 문제가 생겼구나.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보통 사람은요, 솔직히 의사들도요, 영양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엄청 재미있게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물을 먹어야 되겠구나, 칼슘을 먹어야 되겠구나,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럼 칼슘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니스토레이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분은 니스토레이트를 진짜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왜? 빨간색 경고등이 아니라, 경고등을 줬던 거죠. 위험해요. 경고를 줬습니다. 자, 두 번째,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콜레스테롤 높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혹시 최근에 혈액 검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해 보셨나요? 안 해봤다고 하면,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꽤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PM을 먹다가 건강검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자기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작년에는 안 높았어. 6개월 전에는 안 높았어. 근데 지금 높이 있는 상태인데 PM을 먹고 가서 검사를 했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나 PM 먹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PM을 먹기 전에 이런 수치가 나왔을 때는요. 한번 병원 가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한번 측정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꾸준히 한 달, 두 달, 3개월 먹었을 때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나중에 이 사람은 PM을 먹어서 이 수치가 올라갔다고 탓하지 않아요.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마침 이분은 어때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최근에 측정을 한 적이 있어요. 병원에서도 좀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우리 3개월 동안 꾸준히 관리해서 약을 먹지 않고도 이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자, 혈액 지질 부분을 볼게요. 혈액 지질은요, 원인이 뭐예요? 꼭 책자를 활용하세요. 그 책자 그냥 주문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책자를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보여주셔야 돼.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여기 혈액 지질 부분에서 혈액 지질이라는 것은 혈액의 지방을 얘기하는 건데 이 지질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 꼭 삼겹살이 아니에요. 삼겹살만 먹는다고 혈액 지질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 원인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보면 탄수화물 중에서 떡, 빵, 면, 국수, 떡, 빵면, 국수, 술, 과일 이 중에서 내가 잘 먹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돼, 이 사람은. 꼭 강조해야 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꾸준히란 말을 꼭 쓰세요. 꾸준히 내가 잘 먹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안에서 하면은 나와요. 제가 국수를 좋아해요. 제가 빵을 좋아해요. 이분은 뭘 좋아했다고 했던가요? 우리 사장님? 빵, 밥, 과일 뭐였던가요? 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두 가지를 택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밥을 많이 먹는 편이죠. 제가 빵을 하루에 조금씩 먹어요. 근데 그거 꾸준히 먹었잖아요. 그쵸? 빵은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옛날에 빵이 아닌 거죠. 밀가루가 옛날에 밀가루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으면, 내가 혈액 지질이 높았던 건 이걸 먹어서 그랬구나.
그러네요. 제가 이 양자기 측정을 하는 데는요, 데이터를 보고 어디 안 좋은가를 알려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실은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뭐가 원인인지 같이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 보셨죠? 도움을 주는 사람, 나는 당신에게 이 건강 상태를 관리해주고, 설계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항상 말끝마다 같은 편이 돼주셔야 돼. 이 염증, 나를 공격하는 이 활성산소, 이런 애들은 우리가, 어때요? 이겨내야 하는 적군인 거예요. 나는 당신과 한 편이 되어서, 같이 이 문제점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썼던 거죠. 우리 한번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원인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도와줄게요 라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은 나한테 경계심을 낮추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조금씩 인식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말 하나, 단어 하나 쓰는데 다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 볼게요. 혈관 저항력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혈관 탄성을 보시면 왼쪽으로 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꼭 세트로 같이 묶어서 보는 부분입니다. 혈관 저항력이 높다는 것은 혈관 찌꺼기가 많거나 그 피떡이 많거나 그쵸? 혈전이 많거나 어떤 내가 혈액을 흐름에 있어서 저항하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혈액이 끈적거리는 것도 혈관 저항력이 높은 원인 중에 하나예요. 우리 물이 맑으면 빨리 흘러가겠죠. 그런데 물이 탁하면 어때요? 천천히 묵직하게 흘러가겠죠. 이것도 저항력이 높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끈적거리고 그 다음 모래알이 섞이고 돌멩이가 섞인 이런 피를 내가 계속 물 호수관에서 흐른다고 했을 때 혈관 탄성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혈관 탄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혈전이 될 수도 있고 혈액이 이렇게 탁해도 혈관 탄성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끈적거리는 피가 흐르고 뭔가 막힌 데서 혈액이 흘렀을 때 혈관은요, 탄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혈관 탄성에 있어서 꼭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혈관 탄성은 삼중막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혈관은 삼중막으로 되어 있는데 다 무엇으로 조성이 되었다? 콜라겐으로 조성되었다. 90% 이상, 98% 이상이 다 혈관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 탄성을 키워주려면 뭘 먹어야 돼요? 콜라겐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콜라겐을 항상 상담하는 옆에다가 같이 두시고 요 콜라겐을 드셔야 합니다. 혈관막을 형성하는 주요 성분이 콜라겐이에요. 그래요. 나 콜라겐 지금까지 먹었는데 우리가 먹는 그 어류 콜라겐은요. 혈관까지 가기에 너무 부족해요. 내가 먹는 게 600달톤인데, 300달톤인데, 저 문자라고 해서 먹었는데, 그래도 안 돼요. 혈관까지 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럼 PM은 몇 달톤이에요? PM 콜라겐은요, 몇 달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여기다가 댓글을 남겨보세요. PM 콜라겐은 몇 달톤이에요? 제가 알려드렸죠. PM 콜라겐은요, 달톤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분자입니다. 최저저저저저저 분자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다? 혈관까지 갈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혈관 탄성을 얘기를 했었고요. 혈관 저항력, 요건 세트로 가는 부분이다. 그리고 혈관 탄성을 내가 올리려면 콜라겐만 먹어서 안 돼요. 막힘이 없어야 돼요. 계속 내가 뭔가 막혀 있으면 탄성을 또 잃어가요. 아무리 탄력이 좋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무리 탄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고무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늘려놓으면 탄성을 잃어가는 거죠. 예, 나의 저항력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혈액도 끈적거리면 안 돼요. 그래서 혈액 건강은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이죠. 혈액 건강이고요. 혈관 건강은 뭐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혈관 건강이죠. 자, 우리 혈관 탄성을 얘기하는데요. 이 혈관 탄성은 총체적인 혈관 탄성도 있지만 또 무슨 탄성을 봐야 돼요? 관상동맥 탄성을 봐야 돼요. 심장 주변에 둘러싸인 탄성은 괜찮아요. 훌륭합니다. 좋은 것은 좋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다 나쁘다고 하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야, 다 나쁘대. 난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 뭐가 그렇게 나쁜데요? 기분 나빠해요. 좋은 거는 좋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칭찬도 필요하십니다. 관상동맥 탄성은 다행이에요. 우리 심장 주변의 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괜찮네요. 자, 뇌혈관 탄성 한번 볼게요. 어머, 뇌혈관 탄성이 제일 중요해.
아주 좋아요. 자, 우리 여기 지금 보면은 탄성이 이뤄지 가고 있는데 혈액으로부터 온 것이죠.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어디까지 갈까요? 심장. 또 어디까지 갈까요? 뇌까지 가는 거예요. 또 어디까지 갈까요? 이게 점점 멀리 있는 혈관까지 가는데 이게 3년이 지나면 관상동면 심장으로 갈 것이고요. 또 5년, 10년이 가면 딱 뇌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관리해주지 않으면 심장과 뇌로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빨리 알았기 때문에 빨리 예방하고 내가 관리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빨리 건강 관리를 해서 참 다행이다. 아직 여기 심장과 뇌까지 가기 전에 여기에서 이미 내가 관리가 들어가면 걱정 없겠네. 역시 나는 빨리 이 정보를 알고 내가 일찍 관리를 해주기 참 잘했어 라는 생각이 들겠죠. 네. 자, 우리 심장을 한번 볼게요. 이분의 심장을 쭉 보시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죠. 아,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이렇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심장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쭉 봤더니 어때요? 초록색이 대부분이고요. 노란색, 빨간색이 없어요. 이렇다는 건요. 이분은 심장 기능이 대체적으로 괜찮다는 표현이에요. 요거 파란색 쭈삐쭈삐 조금 나왔다고 심장도 많이 안 좋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기 다 괜찮은 편이에요. 다만 심근혈액 소요량이 많다는 건 내가 노동을 많이 하거나 일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밤에 좀 늦게까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잠을 좀 덜 자거나 노란색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심한 건 아니에요. 조금 그렇다는 편인 거죠. 그리고 좌심실 혈류 저항이 좀 있어요. 이건 조금 봐야 되는 게 심장 주변에 혈류 저항이 있다는 건 어떤 증상이 나올 수 있냐?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내가 화가 날 때 가슴이 좀 답답하거나 너무 힘들 때 심장이 조금 답답하고 갑갑함을 느끼거나 그리고 정말 긴장하고 일이 있을 때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심부전증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던가 협심증처럼 약간 좀 심장이 쪼여오면서 아프다던가 이게 노란색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느끼세요. 그리고 잠을 많이 못 잤을 때도 심장 주변이 약간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고 그 증상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이분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어디에 가서 봐야 되냐? 우리 맥박과 뇌혈관 쪽으로 한번 갈게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심장 주변 혈관 저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란색이 있으면은요, 이런 증상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제가 어제 있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쵸? 이분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심장 주변의 혈관 저항을 내가 없애주는 건 뮤노겐입니다. 그래서 뮤노겐을 꾸준히 드셔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분은 여기 쭉 보시면은 맥박약 약하고요. 맥박파 전도 개수 약하고요. 이런 분은 대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맥아리가 약하다. 한의원에 가서 맥을 짚으면 맥이 잘 안 잡힌다고 하지 않던가요? 저는 꼭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한의원에 다녀오신 분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진짜 그런데. 근데 여기에 그것도 나와요? 맥박도 잡히나요? 맥도 짚어주나요? 네, 메가리가 약하네요. 이걸 얘기하면 이 상담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이게 뭔데? 내가 지금 힘든 걸 알아주네. 이 기계가 뭐라고 나를 알아주네. 이 기계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가기 시작하고 좀 더 알아보려고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뇌혈관 산소량이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어깨 주변에 뭔가 뭉친 것이 많기 때문에 뇌혈관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계속 지속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뇌신경에 영향을 주겠죠. 우리 뇌신경에 영향을 주면 치매나 기억지수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우리 여기 이제 어디로 갈까요? 제가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디로 가냐면 뇌신경, 9번 뇌신경으로 갈게요. 뇌신경을 봤더니 역시나 기억지수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 기억지수에 영향을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처럼 어깨가 많이 뭉쳐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기억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코엔자임 Q10 이런 영양소가 결핍해도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원인 중에서 뭐가 되는지 우리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자, 지금 정서 지수를 보시면 오른쪽으로 왔구나. 이럴 때는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까요? 초록색 있는 부분은
정상인데요. 왼쪽으로 간 사람, 이 사람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요 왼쪽으로 가고요. 좀 더 심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노란색을 띄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보통 저는 지금까지 정서지수가 노란색은 보지 못했어요. 제일 많이 봐도 이제 파란색 정도. 정서지수가 오른쪽으로 갔다는 건 많은 분들이 맞추시더라고요. 조울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조울증은 뭐예요? 그러니까 업다운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증상을 얘기하는 건데, 우울할 때도 있지만, 우욱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대부분 10번 중에서 9번은 화를 참으세요. 근데 한 번은 화를 내면 정말 무서워요. 왜? 많이 참았다 놨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내 안에는 욱이 있다. 맞나요? 하면은 네, 안 그래도 뭐 많이 참다 보면 한 번씩 욱할 때 있죠. 예, 그래서 많이 참으셔서 그래요. 그럼 이런 분들은 뭐가 필요해요? 내가 분출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해소할 뭔가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이게 어제는 이러시지만은 아마 며칠 뒤에 딱 검사할 때 이게 초록색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분이 좋고 마인드가 좋고 약간 좀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정서지수가 정상으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 명상을 하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세요. 그 다음 코엔자임 Q10을 먹었을 때 기억지수 요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기억지수가 이렇다는 건 꼭 책자를 보여주세요. 치매를 우려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내 입으로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 책을 꼭 보여주셔야 돼. 나는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당신에게 읽어주는 거야.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치매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걱정을 하고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사람들이 말도 많게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많이 있고요. 저도 여기에 해당해요. 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정신없이 바쁘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기억 실수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주세요. 운해와 잔해가 있는데요. 내가 음, 운해의 영향을 받으면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잔해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정서적으로 좀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민해진다거나 아니면 좀 많이 우울해진다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오는데 우울 쪽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예민한 쪽으로 오셨나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이분은 갑자기 가만히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깜빡깜빡이 심한가? 예민했던 건가? 어느 원인 중에 하나를 이제 짚는 거죠. 그럼 예민한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요. 안 그래도 좀 요즘 많이 제가 예민해요. 이때부터 이분은 까칠하게 나와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체험해 보세요. 여기에서 자기 스스로 안 그래도 제가 좀 예민한 편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예민하다고 입으로 얘기했을 때는요. 나와 상담할 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조금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깜빡깜빡한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맞아요. 제가 요즘 엄청 많이 깜빡거려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랬네요. 안 그래도 내가 이 부분을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랬구나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억지수까지 상담이 됐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솔루션이 뭐예요? 뮤노겐을 많이 먹어야 돼요. 치매는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입니다. 진짜 그래요. 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가 점점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어때요? 치매가 오는 거죠. 그 다음 또, 음, 또 뭐가 있어요?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 Q10 뇌의 영양소인 거죠. 오메가3 뇌의 영양소예요. 60%가 오메가3입니다. 그 다음 코엔자임 Q10을 먹지 않으면 치매 예방을 할 수가 없어요. 제네레이션이 꼭 필요한 사람. 그래서 기억지수가 노란색인 사람은 제네레이션을 드셔야 해요. 빨강색은 무조건 2포 이상 드셔야 해요. 이렇게 해서 혈류 첫 번째 장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뇌혈관 탄성, 뇌 조직, 혈액 공급 상태는 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뇌파나 이런 MRI를 찍으면 여기 부분은 무조건 괜찮다고 나와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거죠. 다만 아까 근데 내가 왜 두통이 와요? 뭐가 해요? 하면은 어깨를 체크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돼요. 우리 봐봐요. 위장 효소 분비 개수와 위장 연동 개수 여기만 한번 볼게요. 위장 연동 개수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위가 연동하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먹은 음식을 쪼개주는 죽 모양으로 해주기 때문에 최소한 한 2시간 동안 계속 음식이 들어왔을 때 위가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능력이 엄청 느려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위를 내가 잘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돼요. 혈관 탄성, 혈관 저항력이 해소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 엄마들, 그리고 여자 주부들, 밥을 먹자마자 가만 앉아서 쉬시던가요? 아니죠. 뭐 해요? 바로 설거지를 하고, 바로 청소를 하고, 움직여요. 그거 굉장히 안 좋아요. 왜? 아까 얘기했었죠. 혈액은요, 일정하거든요.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모두 어디로 오던가요? 위로 와요, 위. 위로 와서 얘 소화 흡수를 돕는데 내가 운동을 해버려. 가서 설거지를 하고 나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 이 혈액은 또 근육에 쓰는 거예요. 움직이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들어오는 혈액이 많다 적다? 적어요. 그래서 소화가 더 더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안 그래도 연동 기능이 약한데 또 먹자마자 움직이면 그 혈액이 모두 근육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 소화가 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류 이렇게 흐름이라든가 혈관 탄성은 아우 혈액이 너무 힘들어. 이 부분이 잘 해소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또 위도 약해진다는 거죠. 이건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엄마들은요, 거의 다 위장이 안 좋아요. 그리고 뭐가 안 좋아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꽤 안 좋아요. 왜? 먹자마자 운동을 하기 때문에 혈관 여기에도 별로 그닥 좋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여자들이 흔하게 갖고 있는 질환이 뭐예요? 위장과 콜레스테롤. 요것도 직업병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위장을 먼저 좋아져야 이 부분이 좋아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올리비아 사장님은 아마 많이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식사하자마자 쉴 틈도 없이 바로바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이거 꼭 식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리스토레이트 드시고 빨리빨리 음식을 소화시키시고 액티바이즈도 드시고 소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먹자마자 편안하게 리스토레이트 한 모금 한 모금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시는 거죠. 그 다음 노동과 운동은 틀려요. 산책을 하되 빨리 걷지도 마시고요. 천천히 그냥 산책을 하는 게 낫지. 먹자마자 바로 운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유하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먹자마자 운동을 하면 유하수가 오기도 해요. 그래서 먹은 후에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스를 먹으면서 느긋하게 차분하게 움직여주는 거. 그 다음 또 한 가지 내가 체크해야 될 거 뭐가 있죠? 이분은 물을 잘 안 마셔요. 소장 흡수 개수가 이렇게 노란색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만 짚어주면 돼요. 물을 잘 드시나요? 아니요, 잘 못 먹죠. 여기 물이 노란색이네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뜨면은요, 물을 진짜 많이 안 먹은 사람이거나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흡수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소장에 염증이 많다는 얘긴데요. 이런 사람은요, 탄수화물 갖다 줘도 나는 딱히 모르겠네 라고 표현을 해요. 왜? 우리 영양소는 80%에서 90%가 다 소장에서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염증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산삼이 들어와도 나는 흡수를 못해요. 그냥 비싼 똥으로, 아주 귀한 똥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장에서 물을 충분히 흡수하고 염증을 없애줘야 내가 좋은 영양소를 흡수를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좋은 걸 많이 먹고 밥도 많이 먹었는데 죄송하지만 영양소로 흡수가 안 됐었어요. 왜? 여기 부분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PM 주스를 먹어서 나는 딱히 모르겠네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여기 소장이 노란색으로 많이 띄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내가 물을 잘 먹을 수 있게끔 잔소리를 하든 뭘 하든 만났을 때 먹이든 물을 참 많이 먹여야 돼. 이게 과제예요, 실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독소 배출도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소장이 중요한 이유. 자, 소장 대장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대장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위장 소장이 문제가 있으면 대장에도 문제가 있는데 연동 기능은요 같이 연동되어서 따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소고기 한 덩어리를 먹었어. 입에서 충분히 많이 씹어줘야 되는데 귀찮아. 잇몸이 불편해서 귀찮아. 바빠서 귀찮아. 어쨌든 나는 원래부터 그래요. 이런 걸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내가 씹지 못하는 이유를 참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꼭꼭 씹어 먹지 못하면 그냥 안 드시는 게 답이에요. 잇몸이 많이 아파서 소고기를 먹어야 되겠는데 아픈데 못 먹겠대. 그럼 안 먹는 게 답이에요. 이렇게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되는데 잘 먹지 않은 고기 덩어리가 위를 거쳐서 2시간 동안 여차 여기에서 2시간 동안 막 운동을 했는데 더 이상 내가 얘는 죽으로 만들 수가 없어. 에라이 모르겠다. 소장을 거쳐서 내려와요. 소장도 어때요? 힘들어. 어디로 내려왔다? 나도 모르겠네. 물도 안 먹는데 나도 모르겠네. 대장한테 넘겨버렸어. 어머, 대장까지 왔더니 세상에 대장도 힘들어.
뭐가 와요? 변비가 올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초록색 부분이 여기까지 왔다면 변비예요, 변비. 근데 아직 가스는 안 차고 괜찮기 때문에 아직 변비 정도는 아니지만 대장 연동 개수가 이렇게 낮다는 것은 대장에서 오래 정체되고 머무르기 때문에 어때요? 독소도 많이 쌓이겠죠. 대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장내 세균 개수가 많은 이유. 요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내 세균 개수가 이렇게 있다는 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이 더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자, 유해균은 적군이고요. 유익균은 아군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비율이 85대 15가 제일 정확한데 지금 얘가 더 많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적을 많이 내가 잡고 싶으면 적을 죽이는 것보다 적을 죽이려면 뭐 해야 돼? 내 아군이 많아야 돼. 아군이 많아야 되는데 그 아군의 이름은 뭐예요? 유산균. 유산균은 어디에 있을까? 파워 칵테일. 파워 칵테일 많이 먹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이 장내 유산균 개수는 초록색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장과 대장과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는 방법. 내가 만약 꼭꼭 씹어 먹지 않고 계속 그렇게 대충 씹어서 넘겨버린다면 유하수가 올 수 있어요. 유 안에서 음식이 너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유하수가 옵니다. 유하수가 오면 안 좋은 점. 장기가 밑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내 위 밑에 있는 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기들을 다 눌러버려요. 눌러버리면 능막이 우리 갈비뼈가 아파요. 위가 아픈 사람들이 호소하는 게 뭐냐면 제가 자꾸 갈비뼈가 아픈데 갈비뼈는 뭐예요? 위가 많이 아프면 능막에 염증이 와요. 그게 유하수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꼭꼭 씹어 먹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체했을 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계속 진행이 되면 등 뒤에 담이 오는 것처럼 와요.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좀 더 심하면 어떻게 돼요? 어깨로 해서 담이 온다고 하죠. 어깨에 담도 결려요. 좀 더 심하면 어떻게 돼요? 두통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위가 안 좋은 사람이 대부분 두통을 겪고 있는데요. 두통의 70% 원인은 뭘까? 놀랍게도 위장이에요. 위장.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류순환계와 위장, 대장까지. 그리고 뇌신경 또 뭐까지 봤죠? 맥박과 뇌혈관 이렇게 통털어서 연결해서 보는 방법을 실전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이 부분 제가 녹화를 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듣고요. 내가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은 옆에 그 상담 책자에 적어 두셔서 그 멘트들을 하나하나 적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다 적어 두시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30분 동안 많은 얘기를 못 하거든요. 지금 제가 했던 멘트만 해도 벌써 20분은 흘렀을 거예요. 그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